사람이 바뀌는데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저는 죽을 뻔 하고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어학꿈입니다. 오늘은 12년 전에 겪은 아찔한 교통사고와 사고를 통해 깨달은 한 가지 교훈을 공유하겠습니다. 2010년 여름 대학교 3학년생인 저는 모 기업의 장학생 신분으로 여름방학 기간에 인도를 체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밤낮 없이 가동되는 인도 현지 공장을 견학하고 주요 명승지를 관광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게임만 했을 텐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정해진 일정이 끝나고 돌아온 마지막 주말, 인도 남서쪽 끝자락에 있는 해수욕장에 가기로 동기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숙소에서부터 해수욕장까지 자그마치 7시간이 걸리는 거리지만 추억에 남을 만한 멋진 주말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점심쯤에는 해수욕장에 도착하기 위해 새벽 4시에 출발했고 동기들과 저는 버스 안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행선지로 향했습니다. 출발한 지 서너 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타이어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버스가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쏠렸습니다. 1초 뒤 다시 버스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어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몸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지며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전복 사고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바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매캐한 냄새에 정신이 들어 주위를 살펴보니 인솔자와 동기들 모두 기절해 있었습니다. 버스가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람들의 어깨를 재빨리 흔들며 빨리 일어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버스의 깨진 유리창에서 기어나와 도로변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에는 인도인 20여 명이 모여 있었고 한 사람은 도로 위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깜빡 졸다가 눈을 뜨니 눈앞에 사람과 소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피하고자 반대 차선으로 급선회했다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트럭을 피하기 위해 다시 핸들을 꺾으면서 버스는 중심을 잃으며 전복됐고 그때 버스에 소가 치여 죽은 것이었습니다. 통곡하고 있는 인도인은 그 소의 주인이었습니다. 살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는 몇 번 겪어봤지만 버스가 차선을 넘어 도로 밖으로 튕겨나갈 만큼 큰 사고는 처음 당해봤습니다. 해외 체험은 그날로 끝이었습니다. 우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저는 왼발 복사뼈 주변 살갗이 깊이 파여 출혈이 심했습니다. 한 동기는 어깨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도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평지에서 사고가 나길 망정이지 높은 다리 위나 강변도로에서 사고가 났으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근처 보건소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큰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를 겪고 난 후 한동안 버스를 타면 식은땀이 났습니다. 버스뿐만 아니라 비행기, 기차, 전철을 탈 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도 대중교통을 탈 때 간혹 가다가 그때의 사고가 떠오릅니다. 그래도 목숨을 건진 게 어디인가요? 인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건 행운이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요. 당장은 사고의 후유증으로 발이 욱신거리고 대중교통을 타는 게 무섭지만 이 경험이 내 삶을 보다 값지게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2달이 지나고 어색했던 목발이 익숙해질 즈음 제 발은 완치됐습니다. 목발을 짚고 걷다가 2다리로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2달 동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고를 당하고 목발을 떼기까지 2달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맹세한 다짐이 희미해지는 데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왼쪽 다리의 흉터와 현관 앞에 놓인 목발이 사고의 기억을 계속 상기시켜 주었지만 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목발을 짚는 게 귀찮고 이따금 복사뼈 근처에서 느껴지는 통증에 괴로울 뿐 생활 패턴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해놓고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요. 방학인데도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지 못하는 점이 아쉬웠고 무엇보다 친구들의 술자리에 끼일 수 없는 게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생각이나 하면서 현실을 한탄할 뿐 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있던 저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서서히 바람이 빠지는 풍선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럼 큰 충격을 받으면 한순간의 의지라는 풍선은 팽팽해지지만 가만히 있으면 금방 바람이 빠지고 쭈그러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사고를 당했냐는 듯 그때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적응합니다. 어제 다짐했던 결심이 하루 이틀 지나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풍선을 쭈그러뜨리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공기를 주입해야 합니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도전 정신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반복하면서 의지라는 풍선에 자꾸자꾸 공기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인도에서 겪은 교통사고는 풍선을 집채만큼 크게 만들었지만 일주일 만에 바람이 다 빠져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바꾸기 위해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특별한 계기를 맞이한다고 사람이 한순간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람이 빠져버린 풍선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게 가장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이 변하는 데는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보내겠다는 하루하루의 작은 의지가 겹겹이 모일 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커다란 일회성 충격보다 작은 충격의 무수한 반복이 우리의 사고 체계를 바꾸고 삶을 변혁시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꺾이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니까요. 그럼에도 스스로 불편함을 추구하는 당신은 대단하고 놀라운 사람입니다. 공자와 맹자처럼 위대한 사상을 남겨야만 성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보내겠다는 다짐을 하고 다짐을 실천으로 옮기며 반복하는 당신은 충분히 범인을 뛰어넘는 성인, 아니 초인입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풍선이 느리지만 천천히 하늘 위로 올라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